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를 한번 좀 우리가 복귀하면서 네. 올 한 해 좀 정리하고 내년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내년이래 봐야 뭐 한 3일 쉬면은 내년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 네, 그러네요. 네. 자, 일단 올해 일단 이 마지막 시점을 좀 뜨겁게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 호재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이 거의 연중 최고치 모습 비슷하게 끝나가지고 아마 연휴가 좀 아쉽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맞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또 내년도 장이 시작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결국은 뭐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끝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네. 올 한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호재와 악재로 구분해 봤을 때 결국은 공매도 금지 효과가 이제 설설 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동결이 벌써 한 5, 6개월 됐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은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연준이 아무리 버텨도 피봇이 3월달 가능해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미국 지수가 지금 다우라든가 나스닥이 뭐 연중이 아니라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분발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다른 뭐 지표들과 비교를 해봐도 저는 가장 연동성이 큰 것이 수출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네. 20년짜리 그 통계치를 보면은 수출의 절대량의 증가와 그 감소가 거의 코스피 지수와 거의 90% 이상 연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수출 지표 굉장히 회복됐다는 얘기. 12월 20일까지 전체 수출도 13% 늘었고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거의 20% 가까이 전월 대비해서나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입각한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다음 달에 있는 CES라든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걸 이벤트 앞두고 관련되는 종목들이 또 올라가면서 지수 붐을 좀 일으키는 효과까지 어제까지 좀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악재로 보면 뭐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강세인 뭐 방산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네. 글로벌 분쟁은 사실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년도 어찌됐든 예정되어 있는 경기 침체 때문에 이거 지금 지수 가는 게 맞는가 이런 네. 의구심을 계속 가지실 거고요. 뭐 중국에 최근에 뭐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이슈가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올 한 해가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뭐 별로 안 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만 저 아래쪽에 코스피가 18% 올랐고요. 아, 코스닥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27% 올랐거든요. 꽤 올랐네요. 네, 꽤 올랐는데 놀라운 건 정말 1년 내내 왜 이렇게 안 가 이렇게 얘기했던 삼성전자가 41%가 올랐고요. 야, 진짜. 하이닉스가 거의 90%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간다. 현대차 34% 올랐고요. 연초 대비해서. 기아는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맨날 뭐죠? 급등주들, 뭐 AI 의류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거 의료 보다 보니까 AI, 뭐 AI 반도체, 또 뭐 초전도체, 또 최근에 무슨 정치 이슈로 올라가는 것들만 보니까 사실 약간 눈이 너무 높아지셔서 그렇지 그치. 나름대로 저 지수 대형주 뭐 4인방들도 선방했던 오히려 지수 평균치보다 높거든요. 오히려 중소형주 약간 좀 어떤 이슈에도 만나지 못한 녀석들은 좀 침체됐고 상대적으로 지수 대형주들은 선방했고 또 그 와중에 뭐 테마가 붙은 종목들은 아주 날아갔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 네 개의 이 대형주를 외국인들이 한 20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 그렇죠. 그만큼 또 개인들은 털린 거고. 털린 거죠. 답답해 이러고 털리신 그렇죠. 건데 과연 그 털고 나서 어디 가서 저 수익률을 비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을 하셨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 아, 진짜 저 수익률 보니까 좀 답답해지네요. 자, 지금 이 분위기가 다음 주
그러니까 뭐 우리 2024년이라고 합니다만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냐. 네, 산타랠리는 그래도 한 2, 3일은 더 가야 된다면서요? 새해에 맞습니다. 들어서. 네. 예. 아마 작년도 연말쯤 1년 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작년도가 사실 기억하시기도 싫을 만큼 1년 내내 빠진 한 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 한 해 딱 시작되자마자 첫날 폭락이 있었어요. 네. 야, 올해도 계속되는 거냐 이랬는데 첫날 다음 날부터 한 달 내내 오른 게 올해 증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미국도 누가 뭐 부인할 수 없게끔 산타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뭐 어저께 일부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는 거는 같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끝이 괜찮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연휴 사이에 뭐 돌발적인 악재라든가 사실 제가 어제장에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예,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가 좀 있을 법 했거든요. 네. 잘 아시는 PF의 공포. 맞아요. 예, 태양 이게 건설. 상당히 컸는데 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점이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해석해 드리기로는 먼저 손든 사람이 임자다. 예, 뭐 차라리 먼저 터트려 이러는 게 정부에서 힘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맞아요. 타이밍상으로도 분명히 막아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주장했던 3, 4월 정도의 고점 그 이후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지금 뭐 그림 작게 따와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태형건설이 유독 중견업체 중에 뭐 우발 채무가 좀 많았다 이래가지고 타겟이 된 거는 같습니다만 최근에 1년 사이에 신용등급이 하향된 건설사가 한 8개쯤 되는데 뭐 신세계라든가 롯데같이 우리나라에 이제 돈 많기로 유명한 그런 그룹주들의 산하 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물론 정부에서 어제 뭐 강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약 85조 정도를 뭐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덮고는 있습니다만 4월 달 결국은 총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 감안했을 때 너도 나도 손을 들게 될 경우에 좀 힘겹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제 생각에는 시작이라고 해도 막을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익스포저 규모가 뭐 전체 133조에다가 숨어 있는 게 또 40조다 이래가지고 170조 정도 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쯤 되는 셈이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만만하게 볼만한 어떤 덩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은 모르겠어요. 뭐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내리지만 내린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한 5, 6개월 전부터 금리 동결을 해놓은 상태고 미국하고 한 2%급의 차이가 나는 만큼 빨리 같이 금리를 내려서 뭐 이렇게 불안한 어떤 업종 쪽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확실성이 전개돼 있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또 뭐 터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힘이 있고 막아줄 수 있다. 이게 뭐 연초에는 크게 뭐 해당 그 건설 업종이나 해당 종목 이외에는 크게 파장은 만들진 않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4월 달 이후에는 모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뭐 막지 않겠냐가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만 그렇게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장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 뭐 하다못해 뭐 메가시티부터 이제 원료 시작이 됐는데요. 공매도 금지라든가 또 양도세 기준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시장이 조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새해 한 2, 3월 정도까지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뭐든지 나올 것 같아서 결국은 뭐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에 딱 맞는 정도의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다만 한 3월, 4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은 참 특이하게도 반발짝 빨리 망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서 이거 별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람들을 유혹시킨 다음에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사실 그 PF발 이 위기 요거에 대한 그 불안 심리, 불확실성 요게 또 상반기 증시에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게 좀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긴 한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까지는 별일 없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일단 우리 보시고요. 총선만 믿자. 일단은 솔직히 그게 좀 안전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올해 뭐 기가 막힌 종목들 많았는데요. 예,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면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목들의 뭐 상승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상반기에 보여줬던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었죠.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큰 상승이 있었고 의료 AI가 연초부터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그 키워드가 되면서 의료 AI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 뭐 10배거 종목이 될 정도로 강했고 뷰노라든가 JLK 같은 경우도 후속으로 굉장히 강했고 또 이제 AI 시대 이러니까 AI 반도체 쪽 뭐 이래서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H뱅 관련주들 이런 거 강했고 로봇은 대표적으로 레인보우가 상반기를 이끌었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상장 얼마 안 돼서 두산 로보틱스가 또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 뭐 진짜 굵직한 것만 말씀드려도 이 정도이고 그 외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뭐 나머지 섹터들 최근에는 제약바이오도 만만치 않게 흐름들이 좋은 편이고요. 뭐 조금 일회성 테마였지만 아직 불은 꺼지지 않은 초전도체라든가 또 뭐 우선주의 폭등도 좀 눈에 띄었던 하루기도 하고 뭐 난데없이 이제 정치 관련주들 또 강세를 보였던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 내년 상반기 혹은 뭐 내년도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올해 이 말씀하셨던 이 섹터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네. 또 지금 많이들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이게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다시 한번 재상승이 이거에 네. 대한 그 호기심들, 네, 이게 기대감들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런 단어로 하나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재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잠이요? 재미. 재미. 예. 지금 시장이 재미가 있냐 없냐부터 판단해서 지금 해당되는 그 관련주, 뭐 강한 종목들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뭐 모멘텀이 있느냐, 아니면 상승폭이 있느냐를 가지고 다 재미로 다 저는 그냥 척도를 매겨서 얘네들 뭐 재밌게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사람들이 이걸 땡길 뭐 재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단어로 다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일부 섹터는 분명히 아직까지 저는 충분히 올해에도 사업적이거나 그 산업적인 영역이 훨씬 더 강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남은 섹터들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봐서는 뭐 작년도에 이제 큰 일가를 이뤘던 종목들은 오히려 상반기 정도에는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작년도 상반기부터 거의 한 가을 무렵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네. 물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하지만 작년도에 그 그렸던 상승을 올해 사실 수치가 나온다고 해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관점이고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도 사실 작년도 그 여름 초입까지 급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도 꽤 크고 기간도 크긴 하지만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성장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 정도 끝나서 물론 지금 보는 시각이 1분기 마지막쯤에 시장의 지수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어떤 높은 지수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2차 전지가 아주 주도를 하고 1등주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뭐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단이 더 치고 나가지. 그러니까 재미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반도체나 바이오가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마지막 그 뭐죠? 그
2023년 마지막 장 네. 여기에서 화제가 됐던 게 포스코 홀딩스. 네. 네, 포스코 그룹의 그 반도체 뭐 희귀가스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갑자기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참 다각적으로 그 미래 산업을 준비를 하는 느낌을 좀 받기는 했어요. 네. 사실 포스코가 조금 약간의 양면성이 있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이번 뭐 경영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지고 신사업을 굉장히 발굴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엊그저께부터 해서 포스코 그룹이 가장 강했던 게 특이하게도 뭐 아르헨티나 그 염호 관련해서 머스크가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르헨 대통령이 하면서 또 강하기도 했었고 또 회장이 아르헨티나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뭔가 또 무슨 얘기가 오가는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불안한 심리. 예, 머스크한테 기대감도 좀 뺏기나. 뺏긴다기보다는 뭐 전략적인 제휴를 할 가능성이 전략 제휴. 있다. 아무래도 그쪽도 계속 그 리튬에 대한 이제 장기 안정 확보를 그렇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렌 쪽의 그런 리튬 호수 쪽에서도 뭐 우리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리튬 호수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뇌피셜이 좀 통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그 회계가스 관련돼서도 또 내재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보면 진짜 포스코가 큰 변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작년 아니군요. 올 여름부터 뭐 에코프로의 어떤 그 힘이 조금 거의 다 극상까지 갔다 한 이후에 다음번 레벨은 포스코 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맞아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포스코가 나름대로 본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캐시카우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 쪽으로 신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사실 이걸 퍼 한 3, 4배 정도밖에 안 나오는 철강 기업이 아니라 퍼 20배, 30배 이상 부여해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올해 또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산 주식이 포스코 홀딩스라고 네네. 그런 데이터를 좀 봤는데 네. 하여튼 그런 기대감들이 현실이 되는 그런 아주 멋진 비약적인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요. 항상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 승자가 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올 하반기가 조금 힘드셨긴 해도 올해 그 엊그저께 나온 데이터 보면 올해는 그래도 개인들께서 수익을 좀 챙기신 한 해였다 보기 좀 다르게 그런 얘기가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도 증시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까? 일단 다들 좀 상고하죠? 네,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원래 좀 청개구리 같은 성격으로 판단을 하는 편이라 다 성저하고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이게 저도 가졌던 생각인데 조금 삐뚤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제도권 증권사 쪽 한 19개에서 내년도 코스피 전망을 이렇게 좀 그려놨고요. 밴드로 해놨는데 평균을 보면 위쪽으로는 2,700선 정도 조금 넘게 아래쪽으로는 2,250선 정도까지 열어놓는 평균값이 나와요. 그럼 지금 2,630선 정도의 코스피를 가지고 보면은 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아주 일부에서는 3천 얘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결국은 3천까지 갈 것 같으면 비중 거의 다 줄여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맞긴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의외로 아래쪽 밴드를 2,200대 정도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400선 정도의 하락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대부분 평균을 내놨던 걸 감안해 보면 제가 이제 유일한 위안을 갖는 건 저도 뭐 증권회사 한 20여 년 다녔지만 이 증권회사 예측이 맞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서글픈데요? 안심이에요. 솔직히 네. 아래쪽으로 저렇게 무게중심을 해놨길래 내년도 또 얼마나 좋으려나 이제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오히려, 하고요. 다만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상저하고를 말씀하신다는데 일단은 제 생각도 일단은 바뀌진 않습니다. 뭐 3, 4월 정도까지 극상승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여름까지는 조금 쉬어가다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다시 오르는 약간 눕는 N자형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초전박살이라는 그 말을 좀 쓰면서 승부는 1분기에 봐야 돼 이렇게 자꾸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분기에 극상승을 보이고 나서 여름까지 쭉 한번 밀릴 것 같아서요. 예. 1분기 때 보시되
뭐 남들이 막 흥분하고 엄청 포모 현상 나오고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좀 네. 생각하는데 그게 뭐 2차 전지의 공매도 상환 이슈든 아니 반도체나 바이오의 뭐 과열 현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유도되면서 나올 거는 같은데 결론은 나올 때 얼마나 내가 정신 차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클럽에서 문 앞에 한 발짝 반 발짝 좀 내놓고 언제 나갈까 이 생각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